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리네요. 오늘은 시장 경제와 금융입니다.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를 배워볼 건데, 오늘은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입니다. 교과서 126, 127이고요. 보다시피 자본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고 변했고 그에 따른 특징이 무엇인지를 쭉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딱 봐도 어때요?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흐름, 변화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역사 속의 사건들을 언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건들을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평소에 비해선 다소 분량이 길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수업 시간 50분보다는 짧을 거예요.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짧죠. 그래서 그거보단 짧지만 평소의 영상보단 조금 길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26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 자,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하며 상품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자본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죠? 자본이 중요하다. 그지? 자본은 우리가 생산을 할 때 필요한 기계나 설비, 자금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예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경제 과목이 돼버리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고, 자, 자본주의라는 건 그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유재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시장 경쟁. 이게 줄이 다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한 줄이었으면 됐겠죠. 먼저 사유재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유재산은 뭐예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사유재산이라고 하죠. 그게 왜 중요할까? 과거 왕이 있던 시절에는 사유재산이라는 게 거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개인의 권한이 높아지면서 사유재산이 생긴 거야. 자,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16세기 이전입니다. 16세기 이전에 유럽의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유럽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의 군현제도 비슷한 건데 봉건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봉건제도 들어봤습니까?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봉건제도. 그래서 황제가 있고 나라에 가장 권력이 강한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황제 밑에 왕들이 있습니다. 제후나 영주로 불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니네가 알아서 관리해 라고 말을 하면 이 왕들이 각각의 지역에 파견 나가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지역은 이 왕의 것이에요. 근데 이 왕은 결국 황제 밑에 있으니까 각 지역들이 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겠죠. 요런 시스템이 바로 봉건제도고 중국의 군현제도와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모양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에 왕이 있고 이 지역에 왕이 있고 이 지역에 왕이 있고 이 지역에 왕이 있어. 그래서 이 영주가 그러니까 영주라는 건 영토의 주인이에요. 경상북도 영주시가 아니라 이 영토의 주인의 구역이야. 즉 아까 말했던 왕이 여기를 다스린다는 거지. 왕이 여기를 다스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여기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한 곳이에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 그래서 이 영토 안에는 대장이 누구야? 아까 말했던 이 왕이죠. 이 왕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에 사는 땅, 이곳에 있는 땅, 물건들을 모두 관리하고 감시하고 소유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영주가 사는 성이고 이런 제도가 봉건제도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영주한테 세금을 내고 영주는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그러니 영주는 중간에서 사람들이 낸 돈을 자기가 조금 챙기고 황제한테 바치겠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영주한테 매우 제후 왕한테 매우 시달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노동도 갖다 바치고 세금도 갖다 바치고 억압받고 이런 삶을 살았죠. 밀착 감시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봉건제도 속의 백성들은 사유재산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 제후, 영주, 왕이라고 불리는 이 관리자의 소유였으니까. 근데 16세기 이후가 되면서 이 봉건제도가 없어져요. 봉건제도를 해보니까 이 각 구역의 관리자들이 힘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 이 중앙에 있는 황제구역이라고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했을 때 황제 같은 경우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신경 쓰이는 거지. 관리하라고 내보내놨더니 힘을 키우고 있어. 신경 쓰이네. 나를 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다스립니다. 황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로 든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중앙에서 제후나 왕, 관리자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들,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왕의 직속 부하로.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뭔가 소유를 한다거나 공무원들은 파견돼서 소유를 한다거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모두 컨트롤하는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16세기 이후에 국가에서 보여줬고요. 유럽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 봉건 제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중앙 정부에 세금만 내면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주가 없어지니 내 재산이 생겼어. 그래서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봉건제도가 사라지면서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처음에 봤던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었다. 시장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 왜 막 상인들이 막 팔고 막 이렇게 사는 우리가 한글로만 아는
그 뭐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이렇게 대비되는 용어로서의 전통시장의 그 개념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모두 시장이라고 불러요. 경제에서는. 그래서 뭐 온라인 시장, 오프라인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 시장인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더 싸게 팔려고 노력하면 옆 가게에서 더 싸게 팔려고 하고, 경쟁을 하고, 내가 더 뭐 그런 식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막 경쟁하면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 첫 번째,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유재산은 법적으로 보장돼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예로 들면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개인의 재산이 보장된다는 걸 의미하죠. 두 번째,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아까 말했다시피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건 우리 사려는 사람의 마음과 팔려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인터넷 게임을 해본 친구들은 더 이해가 쉬울 거야. 물건을 팔려고 하면 이제 거래를 할 때 흥정을 하잖아요. 나는 1,000원에 팔겠다. 아, 그건 너무 비싸요. 500원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막 흥정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중간 정도 가격인 700원 정도에 800원, 750원 뭐 요 정도에 서로 합의를 해서 물건을 거래하는 거죠. 돈과. 요런 게 바로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가격은 결국 사려는 사람들의 욕구인 수요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인 공급이 만나는 지점, 아까 말했던 750원이나 800원, 700원 요 정도의 그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한다. 아까 말했다시피 자유로운 경쟁. 자, 요게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흐름을 하기 전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훑어가면서 볼 건데, 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중간에서 끊으려니까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쭉 이어가면서 설명할게요. 그 전에 먼저 포인트로 추가 개념.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제체제였는데, 자본주의의 반대적 의미는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등 사유재산 보장이 제한적인 경제체제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보장이 아주 제대로 보장되어 있고 자유로운 그런 경제체제인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국가가 나서서 생산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물건을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형태를 사회주의라고 하고요.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 갈게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127쪽입니다. 시간이 벌써 15분이네요. 그죠? 영상이 또 너무 한 호흡에 길면은 여러분들이 지치니까 제가 영상을 끊어서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